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이부 녹음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녹음한 거를 날려먹었어. 이게 좀 뭔가 이 녹음 장치에 문제가 있었는지 어쩐지 시간이 좀 느리게 간다 했다. 짠. 열받아. 열받아. 다시 해야 돼. 진짜 열받네. 지금 일부 녹음하고서 잠깐 쉰 다음에 다시 하고 있는데 다시 먹기가 애매하잖아 또. 에이씨 열받아.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었냐면 지금 그 카누 에티오피아 아리차 있죠? 요 제품을 다시 한번 먹어봤어요. 왜 먹어보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맨날 수시로 먹잖아요. 어떤 거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제품이 어떤 건 괜찮고 어떤 건 좀 뭐랄까 좀 느낌이 좀 이상해. 그러니까 향이 좀 안 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향이 잘 납니다. 네, 지금 제가 뜯어서 먹었던 제품이 향이 상당히 잘 나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뜨거운 물을 살짝 녹인 다음에 이 얼음컵에다가 이제 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제 연출한 거죠. 스틱 하나를 까서. 근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게 향은 좀 연출이 되는데 그 특유의 그 뭐라 그럴까 그 가공 커피류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맥심에서 출시되는 커피 제품들이 좀 뒤끝이 좀 써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맥심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뒷맛이 써. 특히나 이 드립백 제품들도 그렇고 요 카누 싱글 오리진 제품도 그렇고 특유의 쌉싸름한 맛들이 계속 나다 보니까 뭔가 불편해.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먹다가 우유를 섞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카페 오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카페 오레의 느낌을 살려보고 있는데 상당히 맛이 고소하면서 단맛이 잘 삽니다. 또 이런 인스턴트 커피 같은 경우에는 블랙으로 먹다가 좀 지겨우면 확실히 우유를 타서 먹을 수 있는 또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제품을 먹었는데 상당히 우유의 단맛을 잘 느낄 수 있어서 맛있습니다. 녹음 한 번 더 하려니까 되게 어렵네 또. 한 30분 녹음했나? 제가 앞전에 뭘 했었냐면 일본 드라마 그 커피 어떠세요를 좀 소개했어요. 네, 했던 얘기 또 하려니까 되게 힘드네. 제가 그 학원에서도 강의를 연타로 보통 하거든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오전반 하고 오후반 하는데 이 똑같은 내용을 이제 두 번 레파토리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래도 조금씩 붙는 살이 좀 달라지죠. 왜냐면 이제 보통 듣는 청강생들이 이제 피드백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좀 다르니까. 근데 이 했던 얘기를 또 하려니까 좀 되게 어색한데 일단 이 드라마를 소개를 한번 하자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 드라마에 대한 소개를 이제 보통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이동 커피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공이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해 내린 커피 한 잔으로 위로를 전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게 8부작 작품이고요. 4월 5일날부터 5월 24일까지 8화가 이제 방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끝났죠. 이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이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는 드라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작품을 아직 사오진 않았어요. 근데 약간 느낌이 심야 식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야 식당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음식을 통해 사람을 힐링해주는 그런 이야기라면 이 작품은 이제 커피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작품인데 저는 이 드라마에 나오는 출연진들이 좀 눈에 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일본 드라마를 막 이렇게 엄청 일본 드라마만 보는 덕후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 필이 꽂히거나 제가 좋아하는 어떤 동기의 작품이면 보지 막 이렇게 항상 드라마를 일본 드라마에 주의 깊게 보는 편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 드라마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상하리만큼 일본 쪽에 좀 이렇게 좀 이런 컨텐츠들이 좀 풍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애니를 작품한 영화나 드라마라든가 좀 이런 것들이 많이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는데 또 이렇게 이런 걸 소개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 쪽발이 새끼야 또 이렇게 막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저 자식은 뭐 이렇게 맨날 일본 거 얘기하고 뭐 일본 드라마, 일본 애니 얘기하냐. 너무 이렇게 삐딱하게만 보지 마시고 이게 이제 커피를 소재로 하는 작품이라서 소개하는 거지 뭐 큰 의미는 없어요. 뭐 여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출연진들이 저한테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아오야마 하지메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 역을 하는 나카무라 토모야가 좀 이제 요즘에 핫한 그 배우 중에 남자 배우 중에 하나랍니다. 뭐 일단 이 친구가 이 만화 원작의 그 헤어스타일이랑 이미지가 상당히 비슷해서 뭐 이렇게 나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만화책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이 작품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 이 만화책이 국내에 이제 좀 많이 소개가 된다면 사볼 생각이 있어요. 그냥 궁금해서라도 1권이라도 좀 사서 볼 생각이 있는데 아직 국내에는 이 만화책이 들어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국내에 알려져 있지도 않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이제 배급사 같은 우리나라 뭐 채널 J, 뭐 W 이런 데서 아직 수입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식 방영을 안 했어요. 안 한 작품인데 저 역시도 이거를 이제 다른 이제 그 P2P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돈을 내고 이제 다운을 받아서 봤습니다. 먼저 1화를 좀 소개를 해보자면 참고로 이게 에피소드별로 진행이 됩니다. 이 한화 한화가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에피소드가 이제 첫 회에 나오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직장인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좀 권태로운 삶을 보내는 한 이제 여성이 좀 삶에 지친 나머지 이제 자살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이제 나오는 에피소드예요. 첫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를 이제 소개하기 앞서서 이 아오야마 하지메라고 하는 이제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문어 마크가 달려 있는 이제 커피 트럭을 운전해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합니다. 물론 뭐 누가 신청을 해서 가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동네를 돌아다녀요. 여기저기를. 뭐 여기 써있기로는 8가지 블렌드를 준비하기 때문에 문어발이 8개라면 문어마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타코야끼 가게로 오해를 받는다고 고민이라는 어떤 글이 써 있습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에 있는 어떤 분의 달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조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오야마는 한 잔의 커피라도 원두를 알아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 사람의 마음을 풀어준다.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조금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바쁘고 많은 손님이 지나다니는 상권은 사실 뭐 한 분 한 분에게 얘기를 나눌 틈은 없어요. 왜냐면 주문 받고 음료 만들기 바쁘니까. 물론 소비자들도 빨리 내 커피 주세요 뭐 이런 경향이 가는데 보통 동네 장사를 하게 되면 이런 뭐랄까 대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 상당히 좋았던 추억 중에 하나가 이런 동네 장사를 하는 카페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보통 회자하거나 많이 언급했던 그 충정로 쪽의 카페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참고로 이 충정로라고 하는 지역이 2호선 충정로역하고 그 다음에 서울역 1호선 사이에 있는데 여기에 특징이 오피스 상권과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같이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거지 상권과 이제 상업지구 상권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뭐 서울이라고 하는 이제 인구 밀집도가 높은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에 또 주요 상권들은 이 오피스 상권의 이제 밀집도도 높으면서 동시에 아파트 거주민들도 일정 부분 많이 사는 여기는 이제 원룸촌들도 있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해요. 그리고 학교도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좋은 상권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외지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직장인들도 먹어주고 동네 사람들도 먹어주는 상당히 좋은 상권인데 이때 카페를 제가 운영하면서 좋았었던 거는 이 동네 분들과의 이제 대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눴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와요. 7시에서 8시, 9시 사이까지는 이제 출근하는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먹어주는데 요 9시에서 이제 11시 점심시간이 오기 때까지는 동네 주민들 특히나 이제 어머님들이나 뭐 이제 사람을 만나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좋은 환경에서 커피를 할 수 있었던 어떤 매력적인 상권이었었고요. 실제로 이때 카페를 운영을 잘 해서 수익도 많이 얻었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카페를 운영할 때 우리 볼맨님이나 주민님처럼 다양한 바리스타 친구들을 만나서 지금까지도 이제 인연이 됐던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런 카페를 운영했던 경험이 나쁜 기억보다는 상당히 좋은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기억도 있겠죠. 있는데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았던 카페들 중에 하나인데, 이때 이제 동네 주민들과 얘기하다 보면 뭐 인생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일상적인 생활, 뭐 이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뭐 이제 뭐 어떤 고민들도 서로 이제 털어놓기도 해요. 물론 뭐 많이는 아닌데 가끔씩은 이제 뭐 자기 힘든 상황들. 이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인정 커피라고 이제 에피소드가 돼 있는데, 이제 부장한테 항상 이제 좀 뭐랄까 한 소리 듣고 조금 쓸쓸하게 점심을 혼자 먹는 이 여주인공, 이 에피소드의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물론 이 친구가 후반부에 또 다시 재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만나는, 왜냐면 이 친구가 이제 지금 아오야마라고 하는 이 커피집 사장님을 좀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면 커피를 통해 힐링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면서, 이제 밥만 먹고 나면 꼭 카페에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재미로 이제 좀 회사를 다니게 되거든요. 아오야마가 이제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매일 점심시간에 문어커피에 들려 하루를 버틴 힘을 채워가는 이 여성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인데, 봐주는 사람은 제대로 봐주니까요. 저는 이렇게 아날로그 같은 일을 해서 공손하게 하는 것 말고는 감정이 없어요. 하지만 공손하게 한다면 이렇게 맛있다며 마시러 와주시는 손님도 생긴답니다. 정말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진짜 그만뒀을 거예요. 모두에게 통하는 건 의외로 별로 시시한 걸지도 몰라요. 누군가에 특별하다면 그걸로 됐어요. 라면서 이제 이 대사가 나오는데, 제가 카페를 운영할 때 이런 여성 직장인들의 애환이 좀 많았어요. 저한테. 왜냐면 그때 당시 제가 있었던 충정로가 이제 한국경제신문이나 이제 좀 이렇게 잡지사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사 잡지사들이 많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도 많았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젊은 여성 신입 직원들이 이제 위에서 이제 좀 까이다 보니까 커피 한 잔을 힐링하러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제 삶의 낙입니다. 제 삶의 힘이 됩니다라고 정말 많이 얘기해 주셔서, 그때 카페 운영할 때 제 어떻게 보면 어떤 자부심, 그러면서도 내 커피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소비자 한 분 한 분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죠. 근데 그런 말 한마디가 커피 하는 사람한테 힘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힘을 주고받는 거죠. 왜냐면 서로 힘들 때 서로의 말 한마디로 이제 위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삶의 활력소가 되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직장을 다니다가 한 몇 개월 다니다가 이제 퇴사를 하는 분이 저한테 이제 편지도 주고 선물도 줬던 에피소드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현대인 이 직장인들이 그 직장을 버텨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힐링할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이 그 삶의 낙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보면서, 직장 생활이 쉽지 않지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었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재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에피소드가 좀 와닿아요. 왜냐면 내가 아오야마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이때 나왔던 여주인공 같은 손님들을 제가 많이 만나다 보니까 실제로 커피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어떤 커피 한 잔의 맛을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그 잠깐의 시간, 그때 그 어떻게 보면 소소한 행복,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을 잠깐 잊게 해주는 내용들이 좀 와닿았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그래서 조금 이 드라마가 그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었지만 조금 각별하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1화 에피소드, 두 번째 에피소드는 죽고 싶은 커피라는 내용이 이제 카페 오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이 이제 카페 오래에 대해서, 카페 오래는 개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카페 오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약간 별로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오야마가 카페 오래는 개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깊이 있는 원두로 드립한 커피와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1대1로 섞어 카페 라떼와도 카푸치노와도 다른 부드럽고 상냥한 맛을 내죠. 같은 콩이라도 마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개성도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험해보고 싶으시다면 해보실래요? 라고 하면서 이제 여성분한테 카페 오레를 대접하는 에피소드가 나와요. 조금 뒷길로 빠지는 것으로, 조금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조금 맛을 바꾸는 것만으로 세계는 바뀔지도 몰라요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통신사 고객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며 매일 사과를 하는 직업에 무난한 인테리어의 방에서 무난한 일상을 보내고 무난한 선택을 해버리는 색채가 없는 생활, 개성이 없는 삶에 지쳐버린 그녀는 이제 그만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빨래를 널다가 우연히 만난 아오야마에게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게 된다. 아오야마는 그녀를 이동 커피 차량 주석에 태우고 그녀를 커피 배달할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카레를 먹이고 커피를 마시고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제 카페오레의 매력을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사실 저는 카페오레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도 카페오레를 마시고 있지만 카페오레의 특징이 조금 더 좀 개성이 강하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너무 맛이 편안한 거 아니냐.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이 드라마에서도 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카페라떼 카푸치노와는 좀 다르고 부드럽고 상냥한 맛. 좀 뭐랄까 좀 라이트해요. 왜냐면 물이 많이 섞이다 보니까 우유의 텁텁하고 무거운 맛들을 많이 좀 줄여주고 조금은 개성 자체가 애매해지는 감이 있어요. 왜냐면 물탄 맛이 되니까. 근데 그 편안한 맛 속에서 느껴질 수 있는 커피의 좀 진정성, 그리고 어떤 맛의 좀 뭐랄까 물탄 맛 같으면서도 편안한 그 느낌이 이 카페오레의 이제 개성과 어떻게 보면 상품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에피소드가 이제 그런 느낌들을 잘 전달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카페오레를 좋아하는데, 국내에서는 이 카페오레에 대한 인식도 좀 희박하고 잘 모르시는 것들이 좀 아쉽다라고 이제 접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페를 운영할 때라든가, 그리고 이제 제가 교육을 할 때 이 카페오레의 매력을 그리고 이제 교육생들이나 소비자들한테 많이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물탄 맛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묘한 매력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카페 라떼나 카푸치노보다 이 카페 라떼의 이 스윗한 느낌들이 조금 더 좀 개성적이고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좀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간단하게 이 커피 어때서요? 어떠셔용? 네. 어때서요? 에이씨, 혀 꼬였어. 어떠세요라는 이 드라마를 잠깐 1화를 소개해 보면서 다음 에피소드도 한번 건질 만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에피소드도 한번 찾아서 다음에도 한번 2화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간단하게 이제 드라마 커피 어떠세요를 소개해 보는 시간을 2부에서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이제 드라마 소개는 끝났고요. 네. 뭐 길게 하면 또 여러분 짜증낼 거 아니야.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부 마지막 순서 이 테일러 커피 드립백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3가지 드립백을 사갖고 왔고요. 더 현대에서 사온 거예요. 네, 3가지 드립백이고 일단 가격대가 상당히 착하고요. 1,500원입니다. 개당 1,500원. 네, 2,000원도 아니고 1,500원. 1,500원 맞나? 1,500원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 1,500원 맞아요. 1,500원 맞고, 총 3가지입니다. 3가지. 드립백이 3가지고, 일단 이 친구들은, 개별로도 판매를 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미켈레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 게이샤 드립백이 이제 7개 드리로만 세트로 팔아서 좀 아쉬웠는데, 이제 7개, 아마 7개에서 이제 2만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1,000원이 할인되는 거죠. 네, 원래 개당 한 3,000원인 것 같아요. 근데 얘네는 그 종류별로 하나씩 먹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괜찮았습니다. 일단 보면 테일러 커피는 그 테일러라고 하는 그 커피 브랜드의 느낌처럼 그 테일러란 말이 이제 그 재단사잖아요. 양복, 옷 그런 거 재단사. 그래서 이제 약간 느낌 자체가 조금 차분합니다. 카페의 느낌 자체가. 뭐 동의할 수 없어? 난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얘네 카페들이 대체적으로 좀 깔끔하면서 느낌이 좀 차분한 편이에요. 막 이렇게 요란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드립백도 상당히 좀 색깔이 차분한 색깔입니다. 이게 좀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데, 진녹, 그다음에 이제 진보라, 얘는 좀 진주황,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이 상당히 이제 색깔이 좀 진하고 좀 무거운 색깔인데, 자, 이제 한번 커피를 볼까요? 하나는 하우스 블렌드 베이직.
밀크 초콜릿과 크리머한 촉감과 균형감이 잘 잡혀 있습니다. 10g이라고 써 있고요. 뒤에 보시면 뭐 특별하게 내용이 없어요. 네, 제조원은 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네, 뭐 제조원은 주소만 찍혀 있고 안 써 있네요. 커피 원두는 브라질, 과테말라, 에티오피아가 섞여 있는 제품이고. 자, 또 한 가지 시그니처 블렌드는 이제 퍼플 레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퍼플 레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퍼플이에요. 이 포장지도 이제 퍼플, 보라색인데 시러피한 감귤의 달콤함, 실키한 텍스처가 입안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뭐 이렇게 써있네요. 일단 블렌드는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두 가지로 섞여 있고요. 기대돼. 이 시러피아는 말 그대로 그 시럽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달달한 단맛, 시럽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연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거는 이제 클래식 블렌드. 일단 도얼스라고 써있는데 건과류의 고소함과 짙은 단맛과 풍부한 바디감.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일단 얘도 브라질, 에티오피아입니다. 우리가 이제 브라질, 에티오피아 블렌드로 이제 폴바셋을 많이 떠올리는데 그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드립백에 어떤 원두가 쓰이는지 정도는 이렇게 써주시는 센스 상당히 괜찮고요. 뭐 테일러 커피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개인 카페 치고는 그래도 이제 뭐랄까 이제 고정 고객이 이제 매니아가 많이 형성돼 있을 만큼 상당히 입소문이 나 있었던 카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견 브랜드가 됐죠. 네. 테일러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어바웃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2009년도에 이제 프로스트 커피 로스터 설립이라고 써 있네요. 맞나? 맞네요. 일단 퍼스트 커피 로스터 뭐 숲이야? 뭐 아무튼 그런 회사로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2012년에 테일러 커피로 회사명을 바꾸고 서교에 1호점을 오픈해서 뭐 이제 쭉쭉쭉 나옵니다. 어쩌고저쩌고 2021년도 최근에 이제 더 서울 현대까지 이제 입점됐던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홈페이지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자세한 설명들이 나오고 제품에 대한 설명도 같이 있어서 또 이제 쇼핑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 그러니까 드립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캡슐 커피를 만들고 있네요. 더치 커피도 있네. 오, 궁금하다. 먹어보고 싶은데 4캔에 16,000원. 싸지는 않는데 뭐 요즘에 이제 인터넷으로 다 구매해서 먹어볼 수가 있죠. 일단 테일러는 단맛과 묵직한 바디감, 써있기로는 어떤 원두를 쓰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일단 한 가지 제품만 있나봐요. 그 더치커피가 블렌드인가? 블렌드겠죠? 일단 뭐 내용이 자세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자, 뭐 테일러 컵, 뭐 컵도 팔고 코스타도 팔고 뭐 예쁘다. 캡슐 커피도 파네요. 캡슐 커피는 지금 요 드립백이랑 똑같은 제품군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홀세일이라고 해서 이제 납품도 받고, 상당히 뭐 홈페이지가 깔끔하게 개설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는 거의,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어떨까? 여기에 보면 이제 6월달 뭐 로스팅 데이라고 해서 뭐 원두에 대한 소개도 좀 잘 나와 있네요. 궁금합니다. 자, 아무튼 자, 이걸 먹어볼게요. 네, 먹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품 자체는 뭐 일단 제가 어떤 것부터 먹어봐야 되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먹어봐야겠죠? 네. 일단 클래식 블렌드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건가류의 고소함과 짙은 풍부한 이제 에티오피아와 이제 브라질 블렌드인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느낌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자, 오씨. 일단 포장 자체가 상당히 깔끔하고 일단 뭐 내용물은 뭐 딱히 뭐 없습니다. 뭐 일단 지금 그 드라이 아로마 상태로 향을 맡아보고 있는데 지금 때깔로 보면은 거진 중배전? 네, 중배전에서 조금 더 다크 쪽에 좀 기울어져 있을 만큼 색깔이 조금 진한 편입니다. 자, 일단 향 자체로는
고소한 향은 나지만 뭐 특별하진 않아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아이스로 좀 마셔보겠습니다. 원래 뭐 따뜻한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아이스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아이스 같은 경우가 맛을 좀 더 명확하게 좀 느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더운 여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아이스로 먹어볼게요. 근데 이게 좀 얼음이 모자르네. 네. 우리도 제빙기 있으면 좋은데 아쉽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3개 다 먹기가 힘들면 하나 한 2개만 먹고 나머지는 다음에 먹어봐야지. 뭐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꼭 3개를 다 먹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 네,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뜸을 조금 들여보고요. 네, 지금 제가 지금 소분한 게 150 정도 소분했는데, 이걸 다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이스로 먹어봐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천천히 뜸을 들이면서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물을 적셨을 때 드라이 아로마 상태에서 이제 웻 아로마로 넘어갈 때 특별한 향이 막 올라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커피들에 따라서 이 웻 아로마가 강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제품은 뭐 일반적인 배전도, 일반적인 중배전에서 이제 강배전 사이 정도의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배전도의 상태에서 특별히 드라이 아로마나 이 웻 아로마가 풍부하게 올라오는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먹고 있는 게 다시 한번 보지만 클래식 블렌드입니다. 클래식 블렌드의 좀 설명을 좀 보자면, 일단 도어스라고 써 있어요. 도어스. 한마디로 이제 테일러라고 하는 커피 브랜드에 이제 문을 열어준다, 뭐 그런 느낌이겠죠. 네, 지금 제가 좀 물을 더 부어 볼게요. 근데 이게 좀 전체적으로 원두를 잘 적셔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됐을라나 모르겠어요. 좀 아쉽네요. 네, 좀 됐으면 좋겠는데. 자, 천천히 우려보고 있고요. 진하지 않게 짧게 내려서 커피의 맛을 좀 볼 생각입니다. 뭐 오래 내린다고 다 맛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오래 내려야 또 맛을 제대로 느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제품의 조금만 내려서 이 아이스 상태의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추 물이 다 빠진 것 같죠? 네. 그냥 버리기에는 좀 아까울 수 있는데 살짝만 내려서 맛을 그냥 바로 볼게요. 좀 약간 좀 바디감이 있어요. 좀 제가 물을 많이 안 넣어서 그런지 실제 여기 써 있는 것도 건가루의 고소한 맛과 흑설탕에 느껴지는 단맛, 강한 바디감이 느껴지고 깔끔한 질감과 여운이 긴 커피. 약간 애프터가 계속 남습니다. 약간 그 쌉싸름한 느낌이 오래 가면서 약간 홍차의 느낌도 살짝 나요. 살포시. 그 씁쓸한 느낌과 함께 떫은 느낌은 많이 안 드는데, 그러니까 홍차 향 같은 게 살짝 나면서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배전도가 조금 있다는 얘기죠. 고소한 맛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뒷맛에 약간 단맛이 올라오긴 합니다만, 이게 좀 쌉싸름한 여운이 좀 길어서 그 단맛 부분이 조금 죽어요. 이걸 제가 좀 더 길게 안 내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 워딩에 있는 내용처럼 강한 바디감, 깔끔한 질감과 여운이 긴 커피, 딱 그 얘기가 딱 들어맞을 만큼 상당히 클래식합니다. 맛 자체가. 그러니까 요즘에 좀 어떤 많이 내세우는 그런 커피는 아니에요. 근데 참고로 이게 지금 그 폴바셋에서 하고 있는 브라질과 에티오피아 이제 두 가지 원두는 똑같은 컨셉이긴 한데, 폴바셋보다는 조금 더 바디감이 더 많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좀 더 배전도가 간 거죠. 그러니까 폴바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티오피아의 향도 살짝이 나면서 기본적으로 그 초콜릿한 느낌이 좀 강했던 반면에, 얘는 조금 더 셉니다. 맛이 밸런스가 좀 센 편이라 좀 물이 녹으면 약간 홍차 느낌이 많이 나고 있어서 상당히 그 전통적으로 먹었던 커피의 맛을 좋아할 그 우리 어르신들 있죠? 좋아할 만해요.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맛이 너무 뭐 식상하고 그러냐? 그런 건 아닌데,
요즘에 워낙 개성 강한 커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전통적인 커피들이 좀 많이 좀 상품성을 잃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 제품은 그 기본적인 커피의 맛을 잘 구현하고 있어서 가격 대비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러니까 누가 먹어도 특별히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왜냐면 지금 이 쌉싸름한 맛이 아까 먹었던 카누 아리차 정도는 아니에요. 오히려 카누보다는 단맛들이 조금은 그 보완해주고 있어서 쌉싸름한 여운이 있지만 그 단맛이 조금은 느껴지는 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뭔 또 개소리야 또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도어즈라고 하는 이 클래식 블렌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먹던 커피의 맛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배전에서 강배전 사이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적절한 단맛과 적절한 쌉싸름한 맛, 그러면서도 그 강한 바디감. 그러니까 처음에 딱 먹으면 그냥 평범하고 익숙한데? 라는 느낌이 들지만 살포시 단맛도 느껴지시면서, 그러면서 이 쌉싸름한 맛들이 좀 쓰게 팍팍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쌉싸름한 여운이 좀 오래 가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드립백 수준도 이 정도라면 만약에 이거를 그 상품화한 커피를 먹어보면 무난하지만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커피라는 느낌이 들 만큼, 이 기본적으로 이 커피가 지향하는 바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도 그 깊은 여운이 잘 나타나는데, 물론 물론 쌉싸름한 맛이 조금 계속 여운이 나요. 근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 그럼 다시 한번 다른 커피도 한번 먹어볼까요? 그러면 좀 다른 커피의 성격을 좀 먹어볼게요. 밀크 초콜릿한 요 하우스 블렌드는 조금 빼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제품이 베이직이란 제품이 겹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브라질, 과테말라, 에티오피아인데 지금 먹은 게 브라질, 에티오피아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커피의 성격이 상당히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커피의 성격을 굳이 먹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 제품은 다음에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제 퍼플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퍼플레이는 말 그대로 달콤함과 적절한 산미가 마치 잘 익은 보라색 베리류를 연상시킨다라고 써있는데, 부드러운 질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맛이 부드럽다는 얘기죠. 깔끔한 뒷맛을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느낌이 좀 나는지 한번 볼게요. 궁금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이. 네, 똑같은 컨셉을 먹기에는 좀 아쉽고, 왜냐면 지금 이렇게 먹어버리기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일단 두 가지 요 클래식 블렌드 도어스랑 요 퍼플 레인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커피를 먹을 때 많이 쓰는 컨셉이 지금 요 도어스의 견과류의 고소한 맛과 약간 여운이 쌉싸름한 맛이 오래 남는 커피라면, 또 한 가지의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컨셉이 바로 요 적절한 산미 그리고 이제 베리류의 향이 나는 커피입니다. 그게 잘 느껴지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에티오피아 커피를 너무 좋아하고 있어서 사실 웬만한 에티오피아 커피를 많이 먹어볼 만큼 다채롭게 먹어봤는데, 일단 이 제품은 약간 적포도나 이 와인 느낌 살짝 납니다. 향이 일단 보시면 써있기로 시러피한 감귤의 달콤함이라 써있는데 약간 감귤 향처럼 과일 향이 좀 나요. 자, 일단 얘는 아까 거보다 훨씬 색깔이 밝습니다. 근데 거의 중배전으로 보이고요. 완전 약배전은 아니에요. 제가 일부에서 먹었던 그 워르카 허니 지원은 거진 약배전 시나몬 계열이라면 얘는 그래도 조금 더 중배전스럽습니다. 좀 더 보자면 얘는 에티오피아랑 콜롬비아 투 블렌드고요. 아까 먹었던 게 브라질과 에티오피아였죠. 근데 반면에 앞에 쪽은 에티오피아보다 브라질의 맛이 좀 더 많이 있었다면 이 제품은 이제 에티오피아 느낌을 좀 살린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제품도 다시 먹어볼게요. 자, 지금 먹어보고 있는 게 이 퍼플 레인.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클래식 블렌드가 기본적으로 이제 에티오피아랑 브라질, 물론 이제 폴바셋과는 좀 다른 계열의 느낌이 났었지만 이 제품은 이제 콜롬비아와 에티오피아입니다.
또 에티오피아의 향과 맛을 얼마만큼 균형감 있게 살려주느냐가 이 제품의 포인트겠죠. 일단 드라이 아로마 상태로 향을 맡아보면 기본적으로 이 상콤한 향이 나면서 그 와인의 발효 향들이 살짝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과일의 향들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좀 부어볼게요. 이걸 맛있게 뽑아야 될 텐데. 일단 앞에 클래식 블렌드 도어스 자체도 상당히 제품이 좋았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도 일단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게 1,500원이라 1,500원 정도에 이 정도면 상당히 가격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요 에티오피아의 맛과 향을 잘 살린 요 드립백도 퀄리티가 좋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세이코 커피의 이제 구지지게사나 뭐 레코 같은 에티오피아 커피를 먹어보고 소개도 했지만 최근에도 한번 다시 먹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향과 맛이 상당히 뛰어나요. 또 주변에 소개해드리면 이 세이코 커피를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커피지만 확실히 좀 기술력이 좀 좋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 반면에 이 제품은 어떨지 좀 상당히 궁금해요. 자, 이 제품도 한번 짧게 끊어서 물을 최대한 좀 적게 넣어봤고요. 좀만 그래도 좀 향을 좀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이런 드립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의 이제 취향에 따라 먹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 뭐 더 연하게 아니면 더 물을 더 많이 내린다든가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제가 이 제품을 처음 먹다 보니까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지 좀 그런 건 좀 아쉽습니다. 한번 맛을 볼게요. 상당히 그 산미 쪽 부분이 잘 부각이 됩니다. 약간 감귤? 오히려 그 베리류 느낌이 살짝 날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지금 먹어볼 때는 약간 감귤 같은 느낌이 나요. 왜 그러지? 아니 이게 좀 써있는 게 좀 다른가? 아니네, 여기 또 감귤이라 써있네. 이 홈페이지의 내용이 좀 다르네. 홈페이지랑 뭐야, 홈페이지에 뭐 좀 내용이 좀 다른 거야? 일단 퍼플레인이 홈페이지에는 베리류를 연상시킨다고 써있는데 이 드립백 자체로 써있기로는 시그니처 블렌드 퍼플레인 감귤의 달콤함, 실제로 감귤 느낌이 납니다. 약간 실키한 느낌, 텍스처가 좀 느껴진다는 내용이 써있는데 실제로 그렇고요. 상당히 부드러워요. 근데 좀 향이 좀 풀풀 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조금 약하고요. 오히려 이제 컨셉 자체를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에티오피아의 성격을 너무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만 이제 좀 컨셉을 잡은 게 아닌가.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나쁘진 않은데 제가 좋아하는 취향과는 좀 멀어서 좀 아쉽네요. 근데 상당히 그 감귤의 느낌이 좀 잘 나요. 괜찮습니다. 개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일단 감귤의 시러피한 감귤, 약간 단맛도 좀 나면서 감귤의 향이나 감귤의 맛들이 조금 더 연출이 되는데 단맛이 조금 더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추출을 좀 잘못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잘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상콤해요. 그래서 처음에 첫 맛이 좀 상콤하고 뒷맛의 쌉싸름한 맛들이 거진 잘 안 느껴지는 반면에 살짝 떫은 느낌이 이제 살짝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쌉싸름한 맛과 떫은 맛의 느낌이 좀 애매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전체적으로 뒷맛이 여운이 세진 않아요. 여운이 세진 않은데 여운은 느껴져요. 근데 지금 아까 도어스 같은 경우에는 쌉싸름한 여운이라면 얘는 약간 신맛과 그 떫은 느낌의 묘한 그 경계선의 여운이 느껴집니다. 근데 입안에서의 이 커피의 맛과 이 뭐라 그럴까 정확하게 짚히진 않는데 그 감귤향 같은 것들이 입안에서 계속 맴돌아요. 그런 거 있죠. 좀 새콤한 감귤 막 좀 덜 익은 거. 그러니까 많이 잘 익어서 단맛이 막
나는 달콤새콤한 느낌이 아니라 좀 덜 익은 청귤 같은 거. 그러니까 색깔이 하우스 귤 말고 제대로 나온 귤인데 좀 덜 익은 상태에서 약간 신맛이 좀 세게 나타날 법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산미가 좀 달콤한 산미라기보단 조금 신맛의 산미가 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아쉬워요. 달콤 새콤하면 좋은데 약간 좀 새콤한 맛들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좀 이 커피만의 개성이 좀 나타나서 아까 그 클래식의 도어즈 커피와는 사뭇 다르게 좀 전달이 됩니다. 맛있네요, 그래도. 왜냐면 이 1,500원, 1,000원짜리 드립백이 이 정도도 못하는 드립백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아까 그 일부에서 언급했던 커피 메이의 그 드립백도 상당히 퀄리티는 좋아요. 좋은데 그 3,000원이에요, 3,000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제품과 그 커피 메이커랑 비교해 보면 약간 비슷합니다. 그 커피 메이에서 제가 소개했었던 제품이 어떤 거였지? 이게 지금 콜롬비아 엘로블 게이샤랑 느낌이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이건 단종이었고, 그 커피 메이커는 좀 이 제품은 이제 블렌드인데 약간 그 콜롬비아 엘로블 게이샤 느낌처럼 이런 느낌이 좀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건 3,000원이었던 건 반면에 얘는 1,500원이니까 상당히 가성비가 더 훨씬 뛰어난 거죠. 왜냐면 드립백들이 싸고 물론 싸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5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좀 무난한 가격대이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랑 개성이 잘 산다라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세이코 코리아의 알라딘에서 유통하고 있는 그 드립백 제품이 그런 면에서 이제 장점이 좀 많은 거죠. 왜냐면 가격대도 무난하면서 물론 이제 대부분 잘 알려져 있질 않아요. 이 세이코 커피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 알라딘 드립백이 상당히 퀄리티들이 좋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에서 제조되는 커피들도 상당히 수준 높은 커피들을 내세우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 테일러 커피를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리뷰해 봤는데 상당히 괜찮다. 이 나머지 지금 청록색, 지금 진녹색의 밀크 초콜릿은 다음에 제가 방송할 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지금 상당히 괜찮은 드립백을 먹어서 만족도가 좀 높은 것 같고요. 뭐이 정도의 1,500원짜리 커피면 밖에 나가서 실제로 4,000원, 4,000원, 뭐 4,000원, 5,000원. 요즘엔 뭐 개인 카페 가면 5,000원짜리 커피도 많이 흔해졌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3,000원대를 만족스러워 하는데 뭐 보통 4,000원에서 5,000원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 커피면은 그 수준보다도 상당히 좋습니다. 밖에서 5,000원 주고 먹을 바엔 이렇게 드립백 하나로 아이스나 핫으로 얼마든지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어서 뭐 단순히 커피 자체를 즐기고 싶어하는 소비자라면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리만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피를 다시 한번 맛보자면 이 도어스의 이 클래식 블렌드 전통적으로 고소했었던 그 고소함과 묵직한 커피 그러면서도 이제 쌉싸름한 느낌이 좀 여운이 남는 커피라면 지금 이 시그니처 블렌드 퍼플 레이는 한마디로 이제 상큼한 산미 좀 새콤달콤한 면에 좀 초점을 두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엔 좀 달콤한 맛이 조금 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연출된 것만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라고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테일러 커피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고요. 왜냐면 일단 가격도 저렴하고 기본적으로 커피의 색깔을 어느 정도 연출을 해주고 있으면서 뭐 맛과 밸런스도 전체적으로 좋았고 뭐 향미나 풍미가 풍부한 건 아니었지만 이 커피 자체 컨셉 자체가 향미 위주라기보단 맛 밸런스와 이제 입안에서 퍼지는 풍미, 감귤의 어떤 풍미들을 좀 연출한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부 방송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에 이제 또 하루의 시작을 이 커피 방송으로 전 시작을 해봤는데요. 뭐 여러분들에게도 나름의 어떤 즐거움과 힐링이 되는 요소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세상 살기가 각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제 뭐 좀 기분 나쁜 일들이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사고의 전환을 해줄 수 있는 자신의 소소한 즐거운 취미들 아니면 소소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좀 좋은 측면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제 주변에서도 이제 창업이 힘들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일부에 얘기했다시피
새롭게 가게를 시작하는 후배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와중에도 창업한 친구들이 몇몇 됩니다. 물론 항상 제가 멀리서 응원하고 있고요. 또 그런 친구들이 잘 돼야 저도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건승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